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 진행하고 실습 4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19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원을 그리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임의의 점을 클릭을 하는 방법,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지름 값을 입력을 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럼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C, 스페이스, 원의 중심 지점 클릭, 임의의 지점 클릭. 그 다음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 그리고 반지름 값 15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5 스페이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서 복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C, 스페이스, 중심 클릭. 그 다음 반지름 지정 또는 괄호 안에 지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지름 옵션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알파벳 D를 입력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D,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창을 보시면 원의 지름 값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지름 값 30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명령어 창을 보시면 괄호 안에 30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괄호 안에 있는 30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스페이스. 네, 그 다음 원을 그릴 때에는 3가지 옵션에 의해서 이제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단축키 C,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잘 보셔야 돼요.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지 않고 3점, 3점을 포함하는 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3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 있는 옵션 3P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P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그 다음 2개의 점을 포함하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 스페이스, 옵션 2P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을 때 수평, 수직 구속 조건 F8번 단축키를 누르시면 수평 혹은 수직의 지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때 원의 지름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원의 지름값 파이 30인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직선 2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스페이스.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번에는 C 스페이스, 옵션 T 스페이스, 직선 클릭, 두 번째 직선 클릭, 원의 반지름 15 스페이스. 첫 번째 원에 접하고 두 번째 원에 접하는 반지름 15인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원의 중심이나 객체의 끝점에서 혹은 중간점에서 직선 또는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객체 스냅, 오스냅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가장 오른쪽 아래쪽에 도구 모음 창들을 보면 F3번 객체 스냅을 활성화를 해야지만 내가 그렸었던 원의 중심으로부터 동일한 중심을 갖는 원을 반복적으로 그릴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객체 스냅 옵션 F3번을 해제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이나 원을 그리고 싶어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객체 스냅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형태가 복잡하게 되면 원의 중심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이 순간만 내가 원에 대한 중심을 찾고자 한다면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심점을 사용을 하면 지금 이 순간만 중심점을 찾아서 객체를 그릴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실습 4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교재 활용해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을 그리는 방법은 옵션까지 포함을 하면 총 8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 8가지 홀을 그리는 방법을 모두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5가지 방법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아이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 아이콘은 여기에 있습니다. 호의 아이콘의 형태를 잘 보시면 호가 3개의 점을 포함을 하고 있죠. 이처럼 3개의 점을 찍는다면 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단축키는 A입니다. A 스페이스, 호의 시작점 클릭, 그리고 명령어 창을 잘 보셔야 돼요. 호의 2번째 점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호의 2번째 점, 그리고 호의 3번째 점 끝점 클릭. 다시 한 번 더. A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2번째 점 클릭, 3번째 점 클릭. 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제가 호를 그릴 때 첫 번째, 2번째, 3번째를 찍었죠. 그 반대로 제가 첫 번째, 2번째, 3번째를 찍게 되면 이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호가 그려지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A 스페이스, 첫 번째 점, 2번째 점, 3번째 점. 네, 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각도 값을 갖는 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선, 30짜리 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30 스페이스, A 스페이스, 시작점, 끝점, 각도 값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창을 이제부터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시작점은 오른쪽 지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시작점 클릭. 2번째 점이 아닌 옵션의 끝점을 이용을 할 거예요. 옵션 끝점 알파벳 E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알파벳 E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시면 끝점을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끝점 클릭. 그 다음 각도 값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 창에 옵션 중 각도 알파벳 A 스페이스. 네, 이때 각도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각도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마우스 커서의 오른쪽 부분을 잘 보시면 직교 그리고 각도는 0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각도를 입력을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형태의 호가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우스 커서를 잘 보시면 오른쪽 하단부에 0도라고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0도가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각도 값을 아무리 입력을 해도 0도가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8번을 누르시고 직교를 해제를 한 다음에 현재 호가 그려지는 형태가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45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호는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호의 원의 중심으로 직선을 그렸을 때 이 두 직선이 갖는 각도가 45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점, 끝점, 반지름 값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직선 20짜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A 스페이스 시작점, 그리고 옵션 E 스페이스 끝점, 그리고
옵션 중에 R값, R 스페이스 반지름 값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값 15. 그럼 반지름 15를 갖는 홀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마찬가지로 직선 30짜리 하나 그려주시고요. 네 번째로 중심점, 시작점, 끝점을 갖는 홀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직선 30짜리 그려주시고요. A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중심점을 지정을 할 거예요. 옵션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 그리고 시작점 클릭, 그 다음 끝점 클릭. 또 직선 30짜리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심점, 시작점 각도 값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스페이스 중심 C 스페이스 중심점 시작점 각도 A 스페이스 사이각 45도 입력을 해볼게요. 그려지지 않는다면 F8번 직교를 해제하고 45도. 네, 그러면은 각도값 45도를 갖는 홀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타원 그리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타원의 아이콘 단축키는 EL입니다. 단축키 E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그리고 F8번 직교,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그 다음 EL 스페이스 거리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 지점의 길이 값. 첫 번째 점 클릭, 명령어 창을 보시고 축의 다른 끝점 값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5 스페이스, 그리고 위의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고 10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거리 값들을 입력을 해서 타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심점을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EL 스페이스 첫 번째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옵션에서 중심 C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 끝점 클릭, 또 나머지 끝점 클릭. 중심점 찍고 끝점을 찍어서 타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도면의 한계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미트라는 기능은 언제 사용을 하느냐면 도면의 한계 영역을 설정을 할 때에도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출력을 할 때에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도면의 한계 영역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 리미트라는 설정을 ON으로 설정을 하시면 내가 설정하는 한계 영역, 예를 들어서 0,0에서 420,297에 해당되는 영역 안에서만 객체들을 그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 영역 바깥에서는 객체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리미트 설정에서 OFF를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설정한 이 영역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에서도 객체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 문서를 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AD ISO.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각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0,0에서 420,297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리미트 설정에서 옵션을 보시면 리미트 단축키는 따로 없습니다. LI, MITS. 명령어 창을 보시면
왼쪽 아래 구석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0,0 입력을 하셔도 되고, 괄호 안에 0,0이 있으니까 바로 스페이스. 그 다음 오른쪽 위 구석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420,297 A3 용지의 크기로 영역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저는 사각형 또한 0,0인 지점, 420,297인 지점을 사각형을 그렸고요. 그래서 리미트 설정을 할 때 그 해당하는 지점 0,0인 지점을 클릭, 오른쪽 위 구석 420,297인 지점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직접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 지점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네, 리미트 설정에서 옵션 중에 켜기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옵션 ON 스페이스, 직선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영역 내부에 객체를 그릴 수가 있고, 바깥쪽에서는 내가 아무리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객체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한 개의 영역 안에서만 객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설정에서 옵션 오프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프 스페이스. 그리고 똑같이 객체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내부에도 그려지고 외부에서도 객체가 그려지게 됩니다. 내가 한 개의 영역 안에서만 도면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리미트 설정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설정은 출력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주로 자격증 시험에서 이 리미트 한 개로 출력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럼 컨트롤 P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단일 시트 플롯 계속, 아니면 가장 위쪽에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단일 시트 플롯 계속. 만약에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프린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토캐드 PDF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저장을 하고자 하는 용지의 크기, 그리고 플롯 대상을 1개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서 용지의 방향도 바꾸도록 할게요. 꽉 차 보이죠? 미리 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영역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이 상태에서 플롯의 중심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미리 보기. 네, 그럼 내가 리미트 영역으로 설정한 영역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출력을 할 때에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럼 이상으로 실습 4 객체 그리기 3 진도 마치도록 하고요. 꼭 동영상 강의 멈춰 놓으시고 교재 보시면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작성을 하면서 홀을 그리는 5가지 방법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하시고, 타원을 그리는 방법 3가지 방법 이해하시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연습 도면을 그리시면서 응용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